아, 내가 그 얘기를 잘못했다. 5번까지라고 내가 설명했네. 5번이 문제 5번이 아니라 지문 5번째 거 얘기한 거였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아니야, 내가 AP쌤한테 잘못 전달했어. 아니 문제를 5번까지 푸는 게 이상하잖아. 6번까지도 아니고. 아, 내가 잘못 전달했어요. 내가. 아, 쏘리. 자, 이게 총 10개 지문입니다. 10개 지문. 우선은 요 교재에 대한 컨셉을 좀 말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뭐 한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주치만 제가 딱 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수준은 고2 모의고사, 고2 한 6월에서 11월 사이 그 정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일부 발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이제 발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BS 부교재에서 이제 발췌한 그런 지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몇 개 만들었어요. 이 교재를 제작할 때 이제 사실 가장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모두 각자가 이제 원하는 이제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모두의 니즈를 좀 맞출까 이제 여기에 이제 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일단은 독해 부분, 그리고 어법, 그리고 우리 맨날 시험에 나오는 요약형 영작까지. 참고로 이 요약형 영작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학교 시험 패턴과 똑같이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만 이제 너무 어렵게 내면은 좀 힘들겠죠, 여러분이. 왜냐하면 내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지문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지문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건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본문에서 찾아쓰기 이런 거는 제가 넣진 않았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해볼 겁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수업이라고 해봤자 이제 오늘이랑 수요일 딱 2번 하면은 끝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또 우리 내신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중에 요거를 다 마무리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숙제가 이거 다 해오는 거예요. 네, 미리 말하면 이따가 숙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형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필 좀 세팅할 걸. 자, 지금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있어요. 지문이. 그러니까 한 지문당 3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문제, 10개 지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독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대입합만 넣은 겁니다. 대입합. 그러니까 뭐 요지, 주제, 제목, 주장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것만 넣은 거고.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때에 따라서 제가 뭐 빈칸 문제 같은 것도 넣거나 아니면 함축 의미축을 넣거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법 문제죠. 자, 우리 이제 주역부 1학년은 거의 이제 확실시 된 게 뭐냐면요. 개수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어법을 잘 맞추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전에도 말했죠. 기말고사 때는 또 이 난이도가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법은 방심하면 안 돼요. 이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단순히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라는 문제보다는 이제 고쳐서 써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그 자습서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에이스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요 짧은 교재, 이 에이스 교재 이제 자습서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제 실제 원문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살짝. 왜냐면은 제가 어법 문제를 좀 변형하다 보니까 약간 수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언제나 우리가 전범위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어법은 정해져 있는 범위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는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서술형이죠. 요약형죠. 요약형.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서술형 문제. 우리 항상 서술형 4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의 3문제가 요약형으로 나오죠. 전부 다 요약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요약형 같은 경우는 이제 푸는 게 이제 우리 주역부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나오는 패턴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단어 빈칸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작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영작하는 버전이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좀 다양한 구문을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고 영작할 때 그러면서 이제 어형 변화 같은 걸 중간에 넣어서 이제 여러분의 구문 어법 실력을 좀 함께 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요약형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일단 풀이법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당연히 내용 파악이 돼야겠죠. 요약이 된 거니까. 이 내용 파악이라는 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키워드 파악이 돼야 돼요. 키워드. 이게 중요합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얘가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키워드 파악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 확인이 돼야겠죠. 조건은 제가 지금 대부분 비슷하게 썼는데 보기의 단어만을 한 번씩 모두 쓰고 추가 단어 없고요. 필요한 경우 단어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변형 없는 것도 제가 몇 개 넣긴 했습니다. 어쨌든 조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장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장문을 할 때는요 당연히 일단은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작에 대한 기본기. 우리 문장의 5형식 5가지 형식을 기반으로 한 거에다가 플러스 어휘나 구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휘에 대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최근 중간고사에서 맨 마지막 논술형 4번에 B번 그거 많이 틀렸었거든요. being conscious 쓰는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거를 많이 틀렸는데 being observed로 쓴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틀렸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실제 그 서술형 4번의 B에 빈칸 뒷부분에 어부가 있었단 말이야. 이건 내가 시험 피드백 할 때도 한번 얘기했죠. 그럼 어부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by가 있었고요. 그럼 우리가 be conscious of라는 요 표현만 알고 있었어도 뭐뭐를 인식하고 있다 라는 요 표현만 알고 있었어도 사실은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휘 자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휘라는 거는요 단순히 단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컬로케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컬로케이션. 이 컬로케이션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어인데요. 먹는 연어가 아니고요. 연속된 언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꿍 언어가 있어요. 짝꿍. 우리가 흔히 수거라고 외우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Be interested in, be conscious of 이런 것들. 됐어? 그러니까 이게 세트란 말이야. 세트. 예를 들어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able이라고 해볼게. able이면 보통 우리가 able 투동사원형을 쓰죠. be able 투동사원형. 그렇죠? 그럼 able을 명사로 바꿨어. ability. 이렇게 명사로 바꿨어. 그럼 ability는 명사니까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쓰고 싶을 때 뭘 쓰는가? ing나 pp를 쓰지 않고요. 투동사원형을 써요.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됐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한 어휘라는 거는요, 이 컬로케이션 관계까지 합산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서 이제 넣었고,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는 조금 높고 시험은 이제 별로 안 어렵게 이렇게 낸 거고요. 어법은 역시나 뭐 전범위로 냈고 여기가 이제 사실은 문제였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나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제 쭉 보긴 할 겁니다. 보긴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요걸 알아야겠죠. 1번과 3번은 사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내용에 관련된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법이니까 조금 아예 번외편이 되겠죠. 따라서 제가 요 한 주간 진도를 나갈 때 아마 10개 진도를 뭐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이 글의 결국엔 키워드가 무엇이냐,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일단 요거를 살펴봐야겠고, 그리고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이 어디인가, 왜 여기가 주제인가, 이런 거를 찾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짧게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어법은 이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별도로 이제 볼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자습서를 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제가 뭐 여러분께 따로 이제 뭐 제공을 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필기할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이제 좀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께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에서 3번에 해당하는 질문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제가 소재를 써놨습니다. 자, 소재는 일단 여러분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소재. 지문의 뭐 윗부분이나 이런 데다가 소재를 좀 써주세요. 자, 이 글이 일단 무슨 내용인가? 문학을 통한 아이들의 공감 능력 향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소재를 알아야 우리가 독해 문제나 요약형 문제를 풀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주 기초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초부터. 자, 잠깐 봐봐. 우리가 항상 벌써 우리가 시험을 3번을 봤으니까 알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주제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빈칸 문제든 함축의미 추론이든 주제, 뭐 요약, 어떤 문제든 간에 다 이 글의 주제가 뭐냐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을 읽을 때는요.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제를 알려면요. 일단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소재. 이 소재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글을 쓰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 글을 쓰기 위한 재료. 그럼 이 소재가 보통 어디 나오냐면요. 초반부에 나와요. 초반부. 글의 초반부. 우리가 보통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정도 읽고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봐. 한두 문장 읽고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소재를 가지고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소재를 기반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반부에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우리가 글을 구성하는 거를 잠깐 보자면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자, 일단 글은 대부분요. 도입부, 주제부, 예시부로 돼 있어요. 이렇게 3개. 됐어? 대부분의 글은 요 3가지로 돼 있는데 이제 다 여기에서 뻗어져 나가는 거야. 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입부인데 이게 곧 주제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첫 문장인데 바로 주제인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뭐 예시가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짜고짜 예시로 시작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뭐뭐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글 자체가. 예시가 쭉 나와. 쭉 나오다가 따라서 thus 같은 거를 표현을 쓰면서 따라서 얘는 이러하다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패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문제점이 등장하면은 해결책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통념이 나오면은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온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패턴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 여기서 나온 거고. 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야.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글의 소재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요 초반부, 도입부를 어떻게 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 처음 보는 지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글을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글을 빨리 파악하는 데 기본은 뭐냐면요. 첫 두 문장을 읽고 얘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두 문장은 좀 힘줘서 해석을 해야 돼요. 너네가. 힘줘서 해석을 하고 좀 빡빡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 파악이 됐으면 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가 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읽는 거죠. 키워드 위주로. 됐죠? 자, 이게 일단은 글을 읽기의 기본입니다. 글 읽기의 기본. 자, 그럼 한번 첫 문장을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가? Empowerment having following children is positive following on an intervention designed to increase empathy and social understanding through literature.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개선이 발견되어 왔대요. 아이들의 공감 능력에서의 개선이 발견되어 왔는데 이 following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next야, next. 됐어? next의 의미가 있습니다. following이. 그러면은 on intervention이니까 개입 이후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입 이후에. 됐어? 개입 다음에니까. 자, 개입 이후에 아이들의 공감 능력에 있어서 개선이 발견됐답니다. 근데 그 개입이 어떤 개입이냐? Designed to increase empathy and social understanding이래요. 그러면 empathy, 공감이죠? 이번 우리 10과에도 나오는 키워드죠? 그렇죠? 공감과 사회적 이해를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개입이랍니다. 근데 그게 뭘 통해서? Through literature, 문학을 통해서요. 자, 첫 문장 읽었거든? 말이 되게 길었죠?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요 문장을 읽었는데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뭘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됐대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방금 읽었잖아. 뭘 통해서? 아, 이거 나와 있잖아. 문학 이게 아니고 문학. 문학을 통해서. 자, 그럼 일단 소재 잡아볼까요? 문학을 통해서 좋아졌다는 거야? 안 좋아졌다는 거야? 좋아졌대. 뭐가 좋아졌는데? 공감 능력이 좋아졌대. 문학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됐대요. 누구의 공감 능력? 아이들의 공감 능력. 됐어? 지금 방금 전에 키워드 다 뽑았죠? 이게 뭐예요? 이 글의 소재예요. 됐어? 문학을 통해서 애들의 공감 능력이 증가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온 거를 짧게 정리한 게 여기 제가 써놨죠. 패러프레이징. 됐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요 내용이야, 요 내용. 됐죠? 그러면은 요 글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봐봐. 문학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증가했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글 뒷부분을 읽으면서 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애들의 공감 능력이 증가했다는데 어떻게 증가했는데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지금 첫 문장에서는요 이미 기정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증가했다라는 어떤 사실을 전달했거든요. 사실 전달. 자, 그럼 어떤 팩트,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이 뭐냐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 왜냐면 이미 발견됐다며. 아니, 개선이 발견됐다며. 뭐에서? 이 공감 능력에서의 개선이 발견됐다며. 뭘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이게 일단 뭡니까? 결론이잖아, 결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과정이 필요한 거야, 과정이. 아니, 어떻게 문학을 통해서 애들이 공감 능력이 향상됐는데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요약문을 어떻게 만드냐? 출제자 입장에서 말해줄게요. 출제자 입장. 요약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은 지금 요런 글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나왔죠. 지금 요게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문학을 통해 공감 능력이 향상됐대. 근데 어떻게 향상됐냐고. 어떻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다 부연 설명이니까. 근데 그 어떻게를 압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압축하냐? 이제 핵심적인 것만 압축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어떻게의 내용과 이 내용, 요 앞에 있던 내용, 요 두 개를 합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요약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요약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요. 잘 들어. 요약을 만들 때의 기본은 뭐냐면, 잘 봐봐. 주제나 제목보단 길어야 되지. 그치? 요약이. 주제나 제목보단 길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그럼 요약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약의 기본은 뭐냐면요, 주제와 핵심 예시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됐어? 다시. 자, 요거만 좀 필기해놔라. 요약 방법이라고 제가 쓸게요. 요약 방법. 요약을 어떻게 한다? 일단 주제에다가 플러스 핵심 부연 설명을 섞어서 만드는 거야. 이게 요약하는 방법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시험 난이도를 만약에 조금 올리고 싶어. 만약에 출제자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주제라던가 핵심 부연 설명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키워드. 됐어? 이 각각의 키워드가 있을 거야. 내가 키워드 KW라고 쓸게요. KW. 키워드야, 키워드. 이 키워드를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바꾸는 거야. 유의어를 활용해서 바꾸거나 아니면은 패러프레이징 해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요약문 만드는 방법이에요. 됐어? 여러분 지난 너네 서술형 그 몇 번이었지? 2번이었나? 그 산업자본주의 나왔던 그 내용 기억나죠? 그렇죠? 거기에서 요약으로 시험 나왔잖아 이번에 서술형 2번인가 해서. 근데 제가
파이널 테스트 때 만들었던 그 문제와 굉장히 좀 흡사하게 나왔었죠. 그렇죠? 디스팅귀시 추가하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들 때도요. 저는 딱 뭐만 봤냐면요. 주제와 핵심 부여만 봤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17강의 개셋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이 이 산업자본주의가 어떻게 여가를 만들었는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첫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여가가 어떻게 또 추가적인 산업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가. 요거였죠. 그렇죠? 이 두 개가 핵심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요약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 글에서도 봐봐. 다시 한번 볼게요. 문학을 통해서 애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됐대. 이게 뭐야? 핵심이라고. 그럼 어떻게 문학을 통해서 애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됐는데 그 핵심적인 부연 설명이 있을 거라고. 됐어? 이걸 합치면 뭐라고요? 요약이에요. 알겠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요약문을 쓰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요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그 내신 대리할 때 중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예를 들어 뭔가 두 가지를 이제 비교 대조하는 경우다. 뭐 그러면은 이제 더비교급을 쓴다거나 아니면 while 어쩌고를 쓴다거나 뭐 not only but를 쓴다거나 뭐 아니면 not until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가장 기본은 이거라고요. 알겠죠? 요것만 알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은요 더 배울 거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이번 특강에서의 목표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핵심은 뽑았거든요. 핵심 뽑았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핵심적인 그 부연 설명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어쩌고 사람들이 what절을 사용했는데 what절을 한번 볼게요. They called relationally rated reading instruction. 그럼 그들이 이제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관계적으로 지향되는 읽기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행했답니다. 근데 얘도 애매하죠. 관계지향적인 읽기 교육이 뭔데요?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한 키워드긴 하거든. 지금 핵심 부연에서.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이래. 이거를 통해서 했대.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럼 이거를 풀어서 쓴 게 바로 이제 요 핵심 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음 내용 볼까? To promise second and third grade children's ability to infer imagine.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2학년에서 3학년짜리 아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건 목적이죠, 목적.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뭘 추론하고 이제 뭘 상상하냐면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시 한번 봐봐. 이 글의 핵심이 뭐였죠? 공감 능력이 올라가는 거였어. 맞죠? 공감이라는 건 뭔데요? 이게 공감 아니에요? 한마디로? 맞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을 추론하고 상상해보는 거. 이게 뭔데요?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앞에서 나왔던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풀어서. 됐어? 자, 결국에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했답니다. 됐어? 그럼 아까 첫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문학을 통해 공감 능력을 향상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라는 거를 풀어서 쓴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도 아직은 설명이 부족하니까 더 봐야 된다고요. 됐죠? 자, 볼게요. 자, 제가 여기도 써놨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음 볼게. The children who were chosen. 선택된 애들이래요. 왜냐하면 they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with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애들이야, 애들. 애들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difficulties,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애들이 있대요. 됐어? 그러면은 이 애들은요, 공감 능력이 좋은 애들이야, 안 좋은 애들이야? 아이. 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 질문을 하잖아, 자식들아. 응? 자, 다시. 자, 애들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애들이래.
그럼 얘네들은 공감 능력이 좋은 애들일까 안 좋은 애들일까? 안 좋은 애들이겠지. 그치? 공감 능력이 안 좋은 애들이 이제 제공받았대요. 책을 제공받았대. 그럼 이 책이 뭐겠어? 무슨 책이겠어? 관계지향적인 건데 조금 더 다른 첫 문장에 나오던 뭐였어? 이게 무슨 책이겠어? 갑자기 뭐 내가 만든 오아시스는 아닐 거 아니야 이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문학이지 문학. 아니 문학을 통해서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학 작품이 그지깽이더라. 응? 자 문학을 이제 제공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문학 작품 그 책이 어떤 거냐면 Painting Adults or Children.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을 묘사하는 책이래. 근데 어른이나 애들이 누구냐면은 who are working through social emotional problems. 자 여기서 이제 work through 하면은요 이게 go through랑 비슷합니다. 뭐뭐를 겪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어른이나 애들을 묘사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었나 봐.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공받았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지금 좀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결국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한테 뭘 제공했냐면요. 책을 줬어요. 책. 근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요. 책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그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이 어떠냐면은 역시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 됐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라는 거야. 이해돼? 이 등장인물 어른이나 여기 어린이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 작품 내에서. 그러니까 너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걸 한번 제3의 눈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봐봐라. 이런 거였죠. 됐어?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teachers engaged the children in discussions. 보통 engage가 in이랑 세트거든요. engage in 하면은 뭐뭐에 참여하는 건데 여기에 목적어가 있죠. 그럼 참여시키다야. 알겠죠? 자, 선생님들이 애들을 참여시켰어. 토론에다가 참여시켰어. related to the thoughts, feelings, intentions, and emotions of the book characters. 그 책에 등장인물의 생각, 느낌, 의도, 감정 이런 거와 관련된 토론. 됐어? 이 토론에다가 이제 참여를 시켰다는 거야.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 여기 다 이제 저기요. 저기 사이코패스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제 내가 문학 작품을 쫙 주는 거야. 얘들아 한번 읽어봐 하는 거야. 책을 쫙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너네가 다 읽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요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한 거겠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자, 그랬더니 일단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은 애들이 잘 대답을 못 할 거 아니야. 왜?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잠깐 딴 얘기 할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모의고사 영어 할 때 그 웬만하면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렸었거든요. 그 고3 모의고사 보면은. 근데 항상 틀리던 문제가 뭐였는 줄 알아요? 신경 문제였어요. 왜냐면 얘가 뭐라고 느끼니 모르겠어. 그래서 저 진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나 사이코패스인가? 여기서 얘가 sorrowful 하대요. 슬프대. 왜? 뭐가 슬퍼?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제 감정을 표현해봐라. 이 등장인물의 감정이 어떻겠냐? 물어보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한번 이제 샘플을 보여줍니다. The teacher expressed empathy for the characters. 자, 교사가 그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express 때 먼저 표현을 했어. 이 사람 되게 슬펐겠다, 마음이 안 좋았겠다 이러면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modeled her thinking. 그녀의 생각을요 모델했답니다. 이제 모델이라는 거는 한번 시험 삼아 보여주다 이 정도로 했었네요. 그래서 그녀의 생각을 한번 시범으로 보여줬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 How she inferred the characters' feelings. 자, 그녀가 어떻게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추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보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거죠. 교사가 나는
이 A라는 그 인물이 요 장면에서는 되게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시범을 보인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애들한테 시켜봤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해봤지? 자, 우리 성아 어린이는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 B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이러면서 하고 계죠. 2, 3학년 애들 내도 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애들은요, the children were asked. 애들이 요청받았는데, 자, 별거 아닌데 하나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 그 ask 나왔는데 뒤에 to 정사 나오거나 아니면은 for 명사 나오면요, 그러면은 요청의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to나 for가 안 나오면 니네가 알고 있는 뜻, 질문의 뜻이야. 알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 쓸 때는 ask 목적어 to 부정사로 많이 쓰죠. 얘한테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for 명사를 쓸 때는 얘한테 명사를 요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얘네가 없으면은 그냥 물어보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여기서 뒤에 to 보이죠? to. 투동사원형. 그럼 여기서는 요청의 뜻인데 수동태니까 요청받았다. 그렇죠? 자, 애들은 요청받았어. to do the same. 똑같이 하도록. 똑같이 하는 게 뭡니까? 이 등장인물이 이 장면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걸 이제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rather reader response to the books. 그 책에 대한 그 독자로서의 반응을 이제 썼답니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런 감정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대요. 애들이. 자, 그래서 실험이 끝났는데요. After 8 weeks of intervention. 그럼 8주간의 intervention, 개입 후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개입 있잖아. 이 개입은 뭐 어떤 개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 읽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문학 애들한테 그냥 읽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었죠. 어떻게 했죠?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공부를 시켰다? 공감을 시켰다? 근데 공감시키기 전에 뭔가를 하나 했잖아. 뭘 했죠? 교사가? 뭘 했었지? 한번 해봐 이러기 전에 교사가 뭘 먼저 했어요? 시범을 보였죠, 시범을요. 됐어요? 어떤 시범을 보였죠? 나는 얘는 이렇다고 생각해. 공감을 먼저 시범을 보였다고.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먼저 시범 보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직접 시켜보는 거죠. 됐어? 이 과정이야, 이 과정. 그러니까 애들한테 알아서 해. 이건 개입이 아니잖아. 이건 개입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한테 예를 들면 내가 너네 돌아가면서 첨삭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알아서 해, 알아서 공부해 이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문제를 왜 이렇게 그지같이 풀었어? 이렇게 풀어. 잘 풀었어. 하면서 뭐 이렇게 돌면서 뭐 얘기해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개입이죠, 개입. 자, 8주간의 개입 후에 애들은 displayed a significant improvement. 상당한 향상을 보여줬답니다. On objective measures of empathy. 객관적인 공감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향상을 보였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은 첫 문장이랑 한번 비교해볼래? 첫 문장?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었어? 문학을 통해서 상당한 그런 이제 공감 능력의 개선이 보여졌다라고 나왔었죠. 첫 문장에. 그치? 그러면은 첫 문장에 있는 내용과 요 마지막 내용은 똑같은 말이네? 맞죠? 똑같은 말이잖아. 애들이 상당히 이제 공감에 있어서 능력이 올라갔다 했으니까. 맞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이 중간 과정을 이제 정리해 볼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문학을 통해 공감 능력이 향상됐대. 근데 요 어떻게 향상됐는가? 자, 요거를 이제 압축해 봐야겠죠. 핵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교사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맞죠? 교사의 개입이 있었어. 근데 이 개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등장인물, 그 문학작품 등장인물들의 이제 감정에 이입을 해보는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본 거죠. 그렇죠? 감정이입 뭐라고 할까? 활동은 아니고 감정이입을 해본다. 해보기. 이거죠, 이거.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8주 정도 한 거죠. 이 과정을 8주간. 됐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내용은 다 읽었는데요.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사실 너무 쉬운 문제였거든요.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문학 작품을 통해 애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이 다 들어간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번밖에 없어요. 5번.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자. 1번 보면 Books stimulate children's creativity and imagination이야. creativity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아니죠. 창의성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excessive intervention by teachers hinders래요. 자, 여기에서 교사가 개입을 해서 애들이 나빠졌나요? 아니잖아. 근데 hinder, 방해하다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은 Children who easily sympathize with the characters in the book.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뒤를 보니까 tend to be more emotionally stable이랍니다. 이거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자, 책 속의 등장인물에 쉽게 공감하는 아이일수록 정서적으로 더 안정돼 있다. 그럼 여기서 뭐 정서 불안이냐, 정서가 안정돼 있냐 이 내용이 아니었죠. 그렇죠? 공감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Children's social skills can be developed. 자,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대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근데 뒷내용을 볼까? Through changes with more peer groups.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친구랑 더 많이 어울리면서 친구랑 어울린다는 얘기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을 보자면 정확하게 Children's empathy ability. 자, 아이들의 공감 능력은 can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다. 야, 이것만 봐도 거의 정답이네. 그렇죠? 뭘 통해서? By reading literary works.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요 내용이잖아.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서 공감 능력 올라간다. 첫 문장이 나왔고. 그렇죠? 그대로 나왔고요. 자, 2번에 어법 잠깐 건너뛰고 3번의 요약형 영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저도 좀 띄워야겠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앞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좀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여기서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놈 있죠? 요게 이제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 자, 보자. 일단 이 요약형 영작을 볼 때 이 구성을 한번 보자고요. 그 실험이 대쩌리아를 보여준대. can be helpful in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근거를 좀 얻어야 되거든. 자, 봐봐. 일단 조건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만 단어를 골라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 구문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자. 대절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끝까지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아직 몰라. 근데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보면요. 내가 항상 말해주는 거. 뭐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는 거야. 알겠지? 동사부터. 그럼 동사처럼 생긴 놈을 보면 일단 teach 나와 있고요. infer 나와 있습니다. 그쵸? 얘 말고는 없죠. 근데 여기 to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투부정사. 한 놈은 투부정사일 가능성이 높겠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간 동사가 한 놈이 나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뭐 딴 건 없습니다. 지금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유력한 후보가 can be가 여기에 동사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요 A 자리는 주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단서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이 보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B 앞에 전치사 in이 나왔습니다. 그럼 전치사 in 뒤에는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대부분은요 동명사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that을 많이 써요. that절을. 됐어? in 뒤에는 보통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되니? 그러면은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보면 with, empathy, children, social, improve 일단 동사 같은 애 여기 improve 하나 찾았고 그다음에 of relationships, difficulties, experience도 동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체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that은 딱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쵸?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게 어떤 놈이냐? in 뒤에는 ing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편하다. 알겠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뭘 봤냐면요. 지금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두 번째,
구문을 확인했죠. 조건과 구문을 같이 확인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용적인 걸 봐야겠죠. 이 글의 내용적인 거는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문학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단 요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데 있어? 어떻게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가? 요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A에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된대요. A가 도움이 된대.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뭐겠냐? 문학을 통해서 뭔가 여기서 뭐 이제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대충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공감한다라는 말을 아까 풀어서 써놨었죠. 본문에서도. 뭐라고 써놨었죠?